네, 안녕하세요. 하루 10분 문법, 언어와 매체, 수능적 해석, 문법을 수능적으로 해석하는 강의. 자, 2강 시작할게요. 우리 챕터 1 의문론이에요. 2강에서는 의문 체계를 배울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잠깐 간단하게 로드맵 보면 우리 챕터 1에 의문론 할 거고, 이런 의문론 중에서 이번에는 2강 의문 체계를 배워볼 거예요. 강의 목차를 살펴보면 우리 국어의 의문은 체계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걔를 제가 처음에 스키마 정리를 해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런 국어의 의문 체계 중에서 비분절 의문 배울 거고, 그 다음 얘네들이 이제 분절 의문인데 그런 분절 의문들 중에서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죠? 각각의 체계들을 배워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국어의 의문 체계 스키마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국어에 있어서의 의문은 뭐랑 뭐가 있냐면 가장 크게 비분절 의문과 분절 의문이 있어요. 비분절 의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소리의 길고 짧음, 장단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억양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접소가 있어요. 아마 이 억양까지는 좀 들어본 친구들 많겠는데 이 연접소란 말은 처음 들어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리고 분절 의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지, 모음과 자음이 있죠. 됐죠? 자, 그리고 이런 모음은 뭐랑 뭐가 있냐면 단모음, 이중모음, 그리고 반모음이 있죠. 됐죠? 자음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가장 크게 나누자면 안울림 소리와 그리고 울림 소리가 있어요. 됐죠? 이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는 즉 자음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스키마 정리를 할게요.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뭐 배우는 거야? 이거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배운다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비분절 의문의 개념은 우리 1강에서 하긴 했어요. 그렇지, 의문 중에 단위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의문이에요. 자, 이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말과 다른 부분이 보이죠? 딱 단위적으로 나눠질 수 있죠. 뭐랑 뭐가 달라? 미음과 디귿이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반면에 여기 있는 이 눈과 눈은 분명히 의미의 구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다르단 얘기야. 근데 단위적으로 나눠질 수 있나요? 딱 끊을 수 있나? 없죠. 이 눈은 눈이고 이 눈은 눈이랬죠? 얘가 스노우고 이거 1강에서 했던 거죠. 얘가 아이라고 했죠. 이렇게 의미 차이를 내는 이 소리의 장단은 나눌 수가 없죠. 이런 게 바로 뭐다? 비분절 의문이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나와있는 이 의문은 나눠질 수 있으니까 무슨 의문? 분절 의문. 여기 나와있는 이 소리의 장단은 분명히 의문이긴 해. 왜? 말뜻을 구별해주니까. 그렇지만 나눌 수 없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 비분절 의문. 됐죠? 그리고 이런 분절 의문을 뭐라고 해? 음소. 그리고 이런 비분절 의문을 뭐라고 해? 운소.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쳐서 의문. 됐죠? 이게 비분절 의문이에요. 근데 우리 분절 의문까지 같이 이해했죠? 그럼 좀 이따가 분절 의문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네. 그쵸? 자, 그럼 이제 이런 비분절 의문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장음과 단음. 자, 그리고 억양이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의 예시를 조금 알아보면, 자, 장음과 단음은 좀 전에 했던 거 눈과 눈, 그쵸? 소리의 길고 짧음이 의미 차이를 두네. 됐죠? 자, 근데 이런 비분절 의문 중에 장음과 단음은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소리의 긴 소리, 이 장음이란 거는 첫 번째 음절에서만 장음으로 나요. 자, 이 두 단어를 보면은 자, 눈사람과 한방눈이 있죠. 이 둘의 발음이 달라요. 자, 이 눈사람은 장음이 여기 있네. 눈사람이죠. 근데 똑같은 눈인데 한방눈은 한박눈이죠. 이처럼 이 소리의 장음은 첫 번째 음절에서만 장음 발음이 나요. 됐죠? 이게 이슈였어요. 자, 그럼 이번엔 억양의 예시 한번 알아볼까? 되게 쉽죠? 자, 지금이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있겠고,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있겠죠. 이 둘은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죠? 달라요. 그러면 뜻을 구별해주니까 의문이 맞죠? 이런 억양.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스키마에서 봤던 좀 친숙하지 않은 친구, 연접소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연접소를 배우는 학교도 있고 배우지 않는 학교도 있어서 이 수능에서 나오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우리 문법에도 비문학처럼 이 지문제시형이 있죠. 여기에는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근데 이런 연접소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문맥으로 보면 돼요.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 자,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이 다음 예시 한번 볼게요. 난 운다. 위에 있는 운다는 I'm crying이죠. 난 운다. 근데 밑에 있는 건 안 운다. divide죠. 사실 이거 두 개 발음 같거든요. 나눈다, 나눈다. 물론 천천히 얘기하면 난 운다지만 빠르게 얘기하면 연음이 되죠. 나눈다. 그쵸? 근데 뜻이 다르죠? 이렇게 주변에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구별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의문이긴 해요. 이런 게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비분절 의문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우리 사실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비분절 의문 관련 이슈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면접소가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지문형으로 나오겠지. 근데 우린 알고 있으니까 좀 쉽게 파악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분절 의문 들어갈게요. 자, 분절 의문은 아까 했죠? 비분절 의문과 달리 딱 끊어질 수 있는 것들, 뭐랑 뭐가 있다? 모음과 자음이 있다. 그 중에서 모음부터 배워볼게요. 어떤 걸 우리가 모음이라고 할까요? 모음은 우리가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하는 소리가 바로 모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런 공기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나는 소리를 울림소리라고 하기도 해요. 알겠죠? 모음은 울림소리의 특성이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모음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면 모음은 일단 단모음이 있고 그 다음 이중모음이 있다. 됐죠? 그럼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뭘까? 단모음은 발음을 했을 때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돼요. 자, 의문론은 소리라고 했죠? 발음이라고 했죠? 우리 여러분들도 다 발음 계속 해보셔야 돼요. 의문론 할 때는 시험 문제 풀 때도 쫙게 발음하면서 푸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럼 단모음의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어, 이, 오. 맨 처음 소리를 낼 때 입 모양 변한 거 빼고는 그 이후로는 변하지 않죠? 아를 발음하기 위해서 입이 벌어질 때 빼고는 뒤에는 똑같죠? 어도 마찬가지고 이도 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바로 단모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반면에 이중모음은 입술 모양이 변하는 거를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그럼 이중모음엔 종류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야, 여, 예, 와. 천천히 한번 발음해볼까요? 야, 이야, 야. 야는 사실 이 더하기 아로 발음이 되지 않아요? 그쵸? 여는 이여, 이 더하기 어네.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은 입술 모양이 변하는 소리를 얘기해요. 이아 변하죠? 이여 변하죠. 확실히 이런 게 이중모음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사실 모음은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반모음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반모음이 뭐냐면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아주 짧게 나는 소리가 바로 반모음이에요. 자, 우리 이중모음 야를 발음할 때 있잖아요. 소리를 내보면 어떻게 소리가 돼요? 이야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사실 이 더하기 아 소리로 나죠. 이 중에서 어떤 게 짧게 나죠? 그쵸? 야, 이야, 이야. 이가 짧게 나죠 소리가. 그쵸? 아는 좀 길게 나고. 이런 게 바로 반모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야는 이 더하기 아로 되어 있는데 이때 짧게 나는 소리가 앞에 있는 이라고, 이런 짧은 소리를 반모음이라고 한다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중모음은 입술 모양이 변하는 소리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도 알고 있으면 되겠네? 이중모음은 뭐다?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다. 그리고 99%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앞에 와요. 딱 한 가지 케이스 예외가 있는데 걔는 일단은 몰라도 돼요. 알겠죠? 99%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무조건 앞에 온다. 됐죠? 반모음은 뭐다? 짧게 나는 소리. 자, 그리고 이 반모음에는 이슈가 있는데 이 반모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에 따른 이슈가 있어요. 우리 1강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혹시? 음절이라고 했을 때 음절은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 중성에는 모음각계 못 오죠. 자, 이런 초성, 중성, 종성에는 각각의 제약이 있었는데 우리 공통 제약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각각의 초성, 중성, 종성에는 결국엔 음운이 하나씩밖에 못 온다. 기억나죠? 복습해야 돼요. 1강 다시 들어요. 기억 안 나면. 자, 근데 모음에도 음운이 하나만 온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중모음들은 일단은 모음 한 개예요. 모음 한 개로 취급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모음도 모음으로 인정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그러면은 중성에는 그렇지 와처럼 모음이 두 개가 올 수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건 기준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거 이슈 하나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모음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먼저 단모음부터 보면, 자, 이 표 참고로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 표를 사실 외우는 게 원칙은 맞아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원칙은. 그렇지만 솔직히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해만 하면 돼요. 또는 이 표를 좀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게 어떤 얘기냐? 단모음은 우리 어떤 소리라고 했죠? 그렇지,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소리. 그럼 한번 여기 있는 거 발음 다 해보면 입술 모양이 변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 이 분류 기준들이 있어요. 혀의 위치부터 볼까요? 이 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설자가 혀설자예요. 그럼 전설, 앞에, 혀가 앞에 있을 때 발음되는 친구들이 여기까지. 이거 후설, 혀가 뒤에 있을 때 발음되는 친구들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 자, 이 입술 모양 한번 보면 평순이 있죠? 순자가 입술순인데 평순 모음하면은 발음을 했을 때 입술이 평평해지는 거. 이 평평해지죠? 에 평평해지죠? 이거 직접 발음해보셔야 돼. 알겠죠? 음운론이니까, 소리니까, 발음이니까. 원순은 입이 동그래지는 거. 됐죠? 그래서 각각의 전설 모음에도 평순 원순이 있고 후설 모음에도 평순 원순이 있다. 한번 발음해보세요. 오 해봐. 오. 오. 입술 동그래지죠? 그쵸? 그거를 느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혀의 높이 한번 볼게요. 자, 발음했을 때 혀가 높으면 고모음이고 혀가 낮으면 저모음이에요. 근데 사실 한번 해볼래요? 이, 에. 혀의 높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자칫하면 혀의 높이가 차이가 안 난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혀의 높이를 그냥 턱의 높이라고 봐도 돼요. 턱으로 이해해도 돼. 이, 에. 턱이 이렇게 벌어진다. 턱의 벌어짐에 따라 우리 처음에 혀이 있는 높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혀도 내려가죠, 점점. 그쵸?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이네 둘 이슈. 이거 발음해보셨어요? 위, 왜. 사실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얘네 둘이 이슈가 뭐냐면, 자, 위와 왜는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아까 정의가 뭐라고 했지? 그렇지. 입술 모양이 변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위, 왜를 입술 모양이 변하게 발음하고 있어요. 입술 모양이 변하면 뭐야? 그래, 이중모음이라고. 원래 이 두 개의 소리는 입술 모양이 변하게 발음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아주 단순하게 한번 알아보면, 자, 왜 한번 볼까? 왜? 이거 왜? 우리 이거 발음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쵸? 이 왜는 이중모음이죠? 원래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도 허용해줘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문법학계에서는 얘네 둘은 점점 그냥 이중모음으로 아예 쳐버리자 라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어요. 알겠죠? 나중에 한 50년 100년 뒤면은 얘네 둘이 이중모음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언어란 변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중모음을 볼게요. 자, 이중모음도 외울 필요는 크게 없어요. 우리가 발음해봤을 때 입술 모양이 변하네, 그럼 이중모음이네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우리 이중모음은 뭐라고 했죠?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반모음에 따라서 이중모음들이 있겠네? 자, 우리만의 반모음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이 친구는 이슈야. 이슈라서 일단은 크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럼 일단 이 두 개만 생각하자 그 얘기야. 자, 그럼 이 중에서 여기가 발음 기호거든요. 이 J가 E예요. E 계열 반모음이 있고 이 W 발음, O, U 계열 반모음이 있어. 그러면 이 각각의 반모음들이 단모음과 합쳐졌을 때 이런 이중모음들을 만들어요.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거부터 해보자. 야, E 더하기 아죠. 얘가 반모음이랬죠? 그러니까 얘가 2계열이에요. 됐죠?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우리 워 한번 해볼까? 워는 우어. 자, 발음을 꼭 해봐야 돼요. 워, 우 더하기 어네. 어떤 게 짧게 나죠? 얘가 짧게 나지. 얘가 반모음이죠? 됐죠? 그러니까 우 계열 반모음이다. 이렇게 얘네들 보고 반모음이구나 알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슈가 있다고 했죠? 자, 어떤 게 이슈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중모음을 설명할 때 99% 반모음이 먼저 오고 뒤에 단모음이 온다라고 했죠. 근데 이 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는 앞이 단모음이고 뒤에가 반모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아 사실. 그래서 의견이 되게 많이 갈려요. 짧게 나는 소리가 반모음이죠? 의 발음해보면 어떤 게 더 긴지 사실 이게 좀 의견이 다를 만도 해. 의 뒤가 짧은지 앞이 짧은지.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의를 볼 때는 앞에 있는 모음이 단모음이고 뒤에 있는 게 반모음이라고 해서 이 의가 반모음이 알겠죠? 의 더하기 이니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음 체계 봐볼게요. 자음이란, 자, 아까 모음은 뭐였죠? 방해받지 않고 나는 소리. 자음은 그러면 당연히 방해받으면서 나는 소리. 그쵸? 공기의 흐름이 거의 완전 막히면 소리가 안 나겠죠? 거의 완전 막히면서 나는 소리다. 그래서 얘를 모음과는 달리 이런 거를 안울림 소리라고 해요. 근데 아까 기억나죠? 울림 소리가 모음은 아니야. 알겠죠? 모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울림 소리란 얘기지. 자, 그러면 자음에도 울림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공기의 흐름이 막히긴 하는데 너무 조금 막혀서 거의 안 막히는 정도로 나는 소리가 있다. 흔히 얘기하는 노란 양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나중에 후에서 볼게요. 자, 근데 어쨌든 아주 조금만 막혀서 울림 소리로 취급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소리가 막히긴 해. 그러니까 자음이에요. 알겠죠? 자음은 소리가 막히면서 나는 소리. 알겠죠? 자, 그럼 표를 한번 보면 외우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외울 필요 없다고 했죠? 이해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에 분류 기준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크게 이렇게 한번 나눠줄 수 있겠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다. 자, 제일 첫 번째 칸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예요. 조음, 위치. 여기는 소리의 색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마지막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 좋은 방법. 됐죠? 그래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가장 크게 이게 막히면서 나는 소리냐, 막히긴 막히는데 아주 조금 막혀가지고 거의 안 막히는 정도로 나는 울림 소리냐, 이렇게 구성이 돼요. 만들어지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 안울림 소리는 무성음이라고도 하고 안울림 소리는 유성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완전히 막히면서 나는 소리부터 보자. 자, 이런 안울림 소리들은 각각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구분이 돼요. 자, 먼저 파열부터 보자. 파열음. 파열이란 단어가 뭐죠? 터지는 거죠. 혹시 학생들 중에 이제 롤 아는 학생들 있죠? 롤의 초가스 Q 스킬 뭔지 아세요? 파열. 걔가 왜 파열이야? 땅에서 가시가 폭발하듯이 빵 터져 나오잖아. 그쵸? 파열음이란 건 즉 터지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터지는 소리. 그리고 이번에 밑에 있는 거 보자. 마찰음. 마찰음 뭔지 알죠? 이거 마찰. 그쵸? 마찰음은 그래서 어떤 소리냐면 긁는 소리야. 긁으면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파열음은 파열음의 파자를 가져오고 마찰음의 찰자를 가져와서 이 파열도 하면서 긁으면서도 터지면서 긁으면서도 나는 소리가 바로 파찰음이에요. 됐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면 돼. 자, 그럼 이런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눠져요. 예사소리가 가장 작은 거,
우리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예사일이 아니다. 작은 일이 아니다. 예사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된 소리는 조금 더 센 소리, 그리고 거센 소리가 가장 강한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예사 소리를 우린 평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된 소리를 경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센 소리를 유기음이다 라고 하기도 해요. 알겠죠? 여기서 다른 거는 솔직히 다 몰라도 되는데 이 평음은 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 평음이란 단어는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음운 변동 갔을 때 또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음이 어디서, 음의 위치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에 따른 구분이 바로 이 위에요. 입술 소리, 입술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는 입술 소리, 혀 끝에서 만들어지는 소리, 센입천장, 우리 혓바닥으로 요 가운데쯤 찍어보면 딱딱하죠, 뼈가. 그러니까 딱딱한 입천장, 센입천장이에요. 그리고 여린 입천장, 여기는 조금 우리가 혓바닥으로 찍기가 어려운데 좀 거의 목구멍에 가까울 정도로의 입천장 쪽 한번 찍어보면 물렁물렁 할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여린 입천장이에요. 마지막으로 목청소리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각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한자어로 순음, 입술순, 치조음, 잇몸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 혀끝 소리는 잇몸 소리라고 하기도 해요. 잇몸. 됐죠? 자, 그리고 경구개음, 딱딱할 경, 입구, 천장개, 딱딱한 입천장, 연한 구개, 입천장. 됐죠? 후음, 목소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자, 이제 우리 울림소리를 보면 울림소리는 딱 두 개. 코로 나오는 비음, 소리가 약간 흘러나오는 유음. 우리 보통 노래할 때 우리 두성이란 말 많이 쓰죠. 보통 이런 울림소리들이 두성에 속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높은 음 올라가는 거 보면은 다 이런 자음의 울림소리 또는 대부분 모음으로 끝나게 유도할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이제 여기까지가 자음체계 끝이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자음체계는 다 배운 건데 우리 이런 국어의 의문체계에는 몇 가지 이슈들이 좀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런 이슈들 중에서 좀 예를 들면 이런 이슈가 있어요. 리을의 두 가지 소리. 우리 아까 리을은 단순하게 이 표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죠? 소리가 울리면서 나는 소리 중에서 흐르면서 나는 유음이다. 르 발음할 때 르. 그쵸? 근데 이런 리을 발음은 사실 쪼개고 쪼개서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리을의 두 가지 소리다.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소리가 저런 분류 말고도 더 세분화될 수가 있다라는 이슈예요. 조금 살펴보면, 자, 리을은 설치금과 탄설음 두 가지 소리로 나와요. 어떤 거인지 보면, 자, 먼저 달 발음해보세요. 달. 리을 소리 어떻게 나와요? 달. 소리가 혀 옆으로 흘러나오면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혀의 측면이다. 그래서 설치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발음해볼까? 물도 마찬가지죠. 리을 소리가 혀 측면으로 흘러나오죠. 이런 게 리을의 첫 번째 소리인 설치금. 그럼 이번엔 리을의 두 번째 소리 탄설음은 노래에서 레 발음해볼래요. 레. 어때요? 소리가 혀가 튕기죠. 레, 노래. 혀가 튕기면서 발음이 되죠. 그래서 튕길 탄, 혀가 튕기면서 나는 소리다 해서 탄설음이에요. 그럼 이것도 또 다른 예시. 나라, 라. 그쵸? 혀가 튕기죠. 얘도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게 탄설음이다. 이런 것처럼 분절 음운들, 모음과 자음들은 소리가 되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 거기까지 안 배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수능에 이런 문법 지문이 있죠. 이런 데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안 배운 것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이슈들을 과연 가르쳐야 되는지 안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긴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단순화 시키되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조금씩 넣어놓을게요. 알겠죠?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들어보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모두 끝났네요. 국어의 의문 체계를 다 배웠어요. 제가 보여드린 표들, 모음의 종류 또는 자음의 종류들 사실은 외우는 게 원칙이긴 해요. 하지만 수능에서 그 친구들 암기하란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최소한 강의 보면서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까지는 꼭 해두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 음운 변동에서 볼게요. 다음 강의에서 봐요. 오, 오, 오.